보통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 좋아하는, 기억하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새기잖아요. 그렇죠. 뇌의 입장에서 시각적인 자기 서사를 반복적으로 주는 구조예요. 이제 흥미로운 게 뇌의 경우에는 미완성인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완성된 스토리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네. 여기를 비어있는 곳까지 의미로 채우지 않으면 네. 나의 어떤 스토리가 완성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문신 지우는 영수쌤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문신을 지우다 보면 문신을 후회해서 하나만 지우러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문신을 하나 하시고 나서 반복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시다 보니 온몸이 문신이 되어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왜 어떤 분께는 문신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경험이 되는지, 또 이것의 중독성이 혹시 있는지, 이것을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너무 유명하셔서 아마 아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열렬한 팬이고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뇌를 가지고 있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재밌는 채널이고 요즘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짤로 돌아다녀서 네. 나름 진짜 여기 좀 유명한 채널 아닙니까? 네. 알고 계셔서 정말 저는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문신 중독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 병원에서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보고 있는데 이분들께서 첫 문신을 하실 때, 물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에 문신하실 때는 조금 오래 고민을 하시다가 두 번째부터는 그 고민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갑자기 많이 하시거나 한 날짜에 뭐 여러 개를 하시거나 이런 경향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향을 혹시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 채널에 나오기 전부터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네. 근데 이게 문신이라고 하는 것을 왜 더 많이 하게 될까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어떠한 중독의 개념으로만 설명이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 문신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복합적인 여러 가지 경험이 뇌에서 함께 작용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네. 왜 아픈 걸 알면서도 또 계속 하게 될까의 네. 메커니즘이 궁금한데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좀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요즘 러닝을 좋아하지만 네. 왜 사서 고생을 하니? 왜 굳이 마라톤 같은 걸 뛰니? 라고 네. 하는 메커니즘하고도 네. 좀 많이 맞닿아 있어요. 어, 통증 보상의 역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더 아플수록 그게 끝나고 나면은 뇌는 그걸 더 큰 보상으로 받아들이는 메커니즘이 있죠.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너무 아프면 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피오이드 회로, 네. 엔도르핀이라고 네. 하는 베타 엔도르핀이라고 네. 하는 또 뭐 엔케팔린 이런 물질들이 나오면서 네.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닿게 되죠. 사실은 아픈데 네. 아프니까 뇌가 뇌 안에 있는 네. 사실은 코카인, 헤로인과 같은 기전을 가지고 있는 뇌 안의 모르핀, 네. 일부 중독적인 효과를 같이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게 네. 아프면 아플수록 뇌가 야 아프면 안 돼 죽지 마 라고 뇌 안에 이 마약을 풀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말하자면 괴롭고 무섭고 아팠지만 그 이후에 나에게 이 아픔만큼 보상으로 찾아온 메커니즘이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약간의 중독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하나의 기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굳이 비교하자면 진짜 매운,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을 정도로 불닭볶음면 중에서도 막 수출 금지된 너무 매운 거를 찾아서 그렇게 매웠고 아픈 거 왜 먹니? 라고 하면은 네. 거기서도 비슷한 기전이 발동되는 게 네. 엔돌핀 마약을 분비하고 네. 그것 때문에 와 갑자기 막 속 시원해지고 너무 짜릿하고 사실은 이 아픈 그 매워서 아픈 거랑 별개로 또 다른 어떤 쾌감과 다른 고통이 반감되는 걸 경험하고 나면 네. 또 더 매운 거를 찾게 되는 어, 요 기전하고 맞닿아 있는 게 그 아까 물어보신 문신 중독이라고 부른다면 진짜 네. 중독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그 중독적인 메커니즘에 해당하는 뇌과학적 기전은 요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들어보면 고통을 더 큰 고통을 찾게 되는 그 메커니즘인데 그러면 이게 문신의 개수하고도 물론 관련이 있겠지만 크기도 약간 중독적인 경향을 보일 때마다 조금씩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비슷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요거는 약간 다른 기전인 것 같아요. 문신을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고 더 크게 하고 싶어지고 반복해서 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하나의 뇌과학적 메커니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나는 말씀드린 어떤 더 큰 고통에 뇌가 그거를 반감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도파민이 나오면서 일종의 약간 중독 회로처럼 그러니까 이
고통과 보상을 통한 기전이 하나라고 한다면 네. 그럼 왜 점점 더 많이 더 크게 문신을 하는가라고 네. 하는 거는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픈 걸 넘어서서 이 문신을 하고 나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뇌는 한 번 이거 새기고 나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아팠지? 그게 뭔데? 라고 이 아픔을 주게 된 이 문신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보게 되는데 네. 보통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 좋아하는, 기억하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새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뇌의 입장에서 시각적인 자기 서사를 반복적으로 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순간 아 이게 나에게 의미가 있었지, 아 이게 나의 일부구나, 이게 내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언가구나 네. 라고 하는 게 생기니까 네. 이게 흥미롭게도 문신이라는 건 한 번 하고 아프고 끝나는 그런 어떤 맛이나 다른 거랑 다르게 네. 그 결과물이 늘 눈에 보이다 보니까 물론 이거는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이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에 새긴 거와 네. 내 등이나 엉덩이처럼 안 보이는 곳에 새겼을 때 네. 약간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 것 같기도 해요. 다릅니다. 근데 아마도 더 넓은 거를 네.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네. 눈에 보이는 영역일 때가 더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 가설이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네요. 네. 왜냐면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이 자기 서사 측면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지는 못하는데 그렇죠. 뭔가 내가 보이는 곳에 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의미를 찾고 싶어져요. 네. 잠깐, 요걸로 좀 모자란데 나 여기다가 좋아하는 거 또 하나 있어. 그렇죠. 또는 무언가를 하나 더 완성해 나가고 싶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흥미로운 게 뇌의 경우에는 미완성인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완성된 스토리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네. 여기를 비어있는 곳까지 의미로 채우지 않으면 네. 나의 어떤 스토리가 완성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이 나의 어떠한 그 서사를 넓혀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신을 통해서 한번 반복적인 구조로 이제 계속 내 뇌의 자기 서사를 넓혀가고 싶어하고 미완성으로 두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영역을 비어있는 곳까지도 약간 미완성으로 느껴지면서 더 채우고 싶어 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발동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사연자분 중에서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정확히 똑같은 워딩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예. 왜 자꾸 문신이 늘었을까요? 하고 제가 여쭤봤을 때 빈 땅을 채우는 느낌이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각적으로 계속 내가 이거를 보니까 이 부분이 비어 있는 거를 참지를 못하시고 계속 채워 나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커졌고 병원 지우러 오시는 분들 보면 안 보이는 부위, 예를 들자면 등 쪽이나 뭐 뒤쪽 엉덩이 쪽이나 이런 쪽은 자주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문신이 정확히 디테일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못 하시는 분들까지도 계세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피드백을 받는 거죠. 이게 보이는 부위에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확실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게 이것도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네. 문신을 한 분들 중에 네. 유난히 약간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네. 선별된 사람을 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경향이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네네. 그런 분들일수록 본인의 자존감이 좀 낮거나 지우러 오시는 분들의 비율도 조금 더 높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지우러 오시는 분들도 많구나.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사실 문신이라는 걸 우리가 더 하고 싶어 하고 한 번 시작하면 약간 중독처럼 계속하게 되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로 꼽을 네. 수 있는 게 네. 자기 통제감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학습된 통제감. 굉장히 마음이 불안정하고 내가 지금 막 삶이 너무 힘들고 인생이 불확실하고 또 불안함을 굉장히 크게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불안장애에 해당되는. 네. 근데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의 상황을, 세상을 네. 그리고 내게 일어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감정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이 이제 내 뇌 안에서는 위협으로 느껴져서 그 위협에 대해서 과활성화된 상태가 불안이에요. 그런데 내가 문신이라고 하는 것을 새기는 순간 네. 아프고 네. 고통스러웠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네.
약간 해냈다. 내가 참아냈다. 나 이렇게 아픈 것도 나 했는데 라고 하는 자기 통제감의 뿌듯함이 되게 올라가거든요. 세상 그 무엇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내 몸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 몸에 대한 어떠한 통제감이 올라가는데 네. 이 감정 때문에 안 좋은 케이스로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자해를 하는 케이스들이고 네. 그것도 비슷하거든요. 문신은 어찌 보면은 자해보다 훨씬 긍정적인 방식으로 네. 내 몸에 의미를 새긴다. 네. 나의 자기 서사나 내러티브를 만들어간다. 플러스 문신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 스스로에 대한 통제감을 회복한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 지금 또 약간 이렇게 불안하고 불확실한데 내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줘야겠어. 나는 인 컨트롤이야. 나는 약간 내가 스스로 이 상황을, 세상을, 나를 통제하고 있어. 네. 라는 신호를 주는 방식이 네. 문신일 수도 있겠다. 요 해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평소에 갖고 있었던 제 의문인데요. 저희 채널의 댓글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달리냐면 한국이 유독 문신에 대해서 좀 엄격하다. 외국은 그렇지 않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요. 이것도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이제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해보셨으니까요. 서양 사람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남의 눈치를 좀 덜 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지금 말씀하신 자기 통제감하고도 그게 관련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정말로 실제로 외국에서는 느끼셨을 때 문신에 대해서 우리나라와는 좀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나는 특정 시기에 사회적으로 문신이라는 거를 일종의 낙인과 스티그마처럼 만들었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 문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조직폭력 쪽이다 또는 뭔가 그 뭐 어둠의 자식이다 이러한 약간의 도식이 만들어져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생긴 편견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다른 해석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극도로 문신 외에도 어떠한 위험할 수 있거나 안 가본 길이거나 무언가 튀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약간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네. 안정 추구형 문화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행동해서 하는 후회, 행동하지 않아서 하는 후회 뭐 이렇게 나눠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행동 후회가 더 나쁜 거야. 그냥 튈 짓 자체를 하지 마. 후회할 짓 자체를 하지 마. 나중에 어떻게든 그냥 여기에 이제 너무 강력한 뭐 학교와 부모와 뭐 사회가 다 그런 규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포지티브 규제가 네. 발달돼 있죠. 네.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특히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죠. 다 해도 되지. 그러니까 그게 정말 나쁘다라는 게 명확하게 어떤 법으로 규율로 확실하지 않은 이상 네. 뭐든 괜찮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선택에 대해서 좀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게 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거는 비행동 후회예요. 그 얘기는 뭐냐? 부모님이 시킨 대로 사회가 하라는 대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안전한 길만을 선택해서 갔다. 네. 가장 후회를 많이 한 사람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네. 반면에 그게 누군가 나나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네. why not? 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살면서 좀 더 후회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왜 안 되는데 why not? 뭐 그게 어째서 이런 이제 메시지가 어찌 보면은 그 문신을 하는 분들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암묵적으로 세상에 내뱉는 메시지가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해봅니다. 점점 그런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문신 하신 분들 중에서 본인의 만족감도 물론 있지만 이걸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그 반응이 좋아서 그래서 나는 문신을 또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뇌과학적으로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신을 하는 어떠한 그 행위, 네. 선택에 여러 뇌과학적 설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방금 질문 주신 게 제가 언급하지 못한 또 다른 하나의 뇌과학적 기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게 어떠한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일종의 보상, 네. 자기 통제감을 위한 그 메커니즘으로 사용하는 것. 네. 자기 서사로 내 뇌에게 나의 이야기를, 나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을 쓰는 거. 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면 네. 문신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어떤 인정의 눈길 또는 나와 비슷한 문신을 한 어떤 커뮤니티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느낌. 네. 요 만족감이 주는 게 옥시토신의 기전을 통한 또 다른 형태의 보상으로 느껴지는 뇌과학적 메커니즘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내가 문신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다르게 바라본다. 네.
리스펙의 눈길 또는 뭔가 인정 또는 뭔가 호기심의 눈길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적 신호들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뇌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사회적 보상, 그러니까 도파민이 분비돼서 나를 기쁘게 만들고 나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겠죠. 그게 아마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분들의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채널의 사연자분 중에 이제 왕따 아니면 좀 사회적인 따돌림 이런 것들을 당했던 분들이 문신으로서 그것을 조금 보상하려고 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지금 말씀하신 인정받고 싶어하는 메커니즘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방금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네. 인정받는 요 옥시토신에 의한 메커니즘보다는 네. 오히려 자기 통제감의 회복이라고 하는 욕구가 제일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런 따돌림 또는 이제 폭력을 경험했던 사람의 경우에 네. 가장 좀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통제감의 상실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왜 나지?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완벽한 통제감의 상실이라고 하는 게 뇌 입장에서 굉장히 큰 상처고 네.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이분들에게 되게 시급한 건 본인들도 갈구하는 것은 통제감의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건강한 방식은 인간관계에서 찾는 거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이런 통제감의 상실을 극단적으로 경험해서 인간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나면 네. 바로 좋은 인간관계를 찾거나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누군가를 봤을 때 마음을 열지도 못하고 네. 또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지행동 치료를 받으러 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종교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러한 형태로 이제 소속감에 있어서 도움을 받지만 어려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길이에요. 근데 문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스스로의 몸에 대해서 네. 내가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었지만 네. 그 이후에 난 이겨냈어. 그리고 이게 나에게 이런 의미를 주는 자기 서사가 됐네? 라고 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 방금 말씀드렸던 무너졌던 통제감의 회복에 있어서 네. 굉장히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문신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새기는 과정이지만 네. 뇌에 새겨진 트라우마를 내가 문신을 통해서 다시 새기는. 그러니까 문신은 몸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뇌에 새겨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분 중에 예. 이 점이 신경 쓰여서 예. 6번 커버하고 맞아요. 지운 다음에 예. 다시 또 또 커버를 커버업 하시는 하시는 분이 거예요. 계세요. 예. 왜요? 예쁘게 여자분이에요? 따졌으면 그냥 했을 텐데 선이 삐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예쁜 걸로 커버업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총 6번 커버업을 했어요. 처음에 치즈 요랬어요. 모양하고 요게 두 점입니다. 번째 이렇게까지 타도 컸어요.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잉크가 막 터지는 그런 모양이 예쁘더라고요. 아까 그게 SNS 더 안 이쁜데? 예. 그래서 그걸로 점점 했다가 막 5번째, 6번째는 이렇게 그냥 됐어요. 점점 더 약간 안 이쁘다. 네. 뒤에서 이분이 다들 이상하다고만 이렇게 해서 하고 치료를 이제는 저희가 정말 지워야 해드렸는데 될것 같아요. 지우시다가 다른 채널에 나오신 거예요. 음. 무신하는 채널에 음. 다시 커버업을 또 하셨어요. 뭔가 점을 지우러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가 점점 타투가 이상하게 커지다가 지우셨다가 그걸 또 덮기 위해서 또 커버업하는 뭔가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그분의 뇌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의 행동 패턴이 네. 드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디서 드물지 않냐면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물타기 하는 분들. 그러니까 요 심리와 상당히 맞닿아 있지 않나. 네. 어느 정도 주식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다 라고 하고 손절을 해야만 하는데 네, 네. 그게 나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인데 네. 물타기를 하면 손해가 적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계속 물타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물타기라는 말을 커버업으로 바꾸면 근데 물타기와 커버업이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물타기도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계속적으로 물타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더 안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있죠. 물론 그렇게 해서 물타기 잘해가지고 다시 올라간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결정적으로 뭐 물타기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는 물타기 할 수 있어요. 그게 네.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네. 어느 선 이상은 네.
그 자체가 손실 커버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손실을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있어서의 적절한 선에서 내가 실제로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선이 어디인가, 아니면 그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아지는 포인트가 어디인가에 네. 대한,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 능력을 올려서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그냥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뭐가 손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 스스로의 정의를 바꿔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손해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네. 좋은데? 어. 라고 정말 느낄 수 있으면 네. 나는 이게 좋아 지금. 네. 그리고 언젠가 오를 거고 이거를 내가 10년 동안 이 주식을 가지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 네. 오케이,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 어떤 손실의 정의 자체가 다르게 될 수 있으면 또 다르게 갈 수도 있겠죠. 네. 저도 답은 없지만 네. 비슷한 어떠한 그 판단과 심리의 기존을 볼 수 있는 거는 그 계속 떨어지고 있는 주식에 물타기 하는 심리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문신을 지우러 오시는 분들이 지우시는 이유가 굉장히 현실적인 때가 많습니다. 네. 근데 문신을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상태와 문신을 지워야겠다라고 내가 결정했을 때의 상태에 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네, 상태가 다릅니다. 지름신이 왔을 때 상태와 택배 반품할 때의 뇌의 상태는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확신을 가질 때는 에비던스라는 걸 찾아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요. 네. 그 근거들은 어디서 찾는가? 나의 기존의 경험과 학습과 내가 만들어 놓은 모델,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안에서 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경우에 네. 어떤 지름신이 강림하잖아요. 네. 내 마음은, 감정은 이미 혹했잖아요. 사실 내 마음은 사야 하는 이유를, 명분을 찾고 싶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때 지름신이 온 뇌는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아요. 네. 전전두엽 쪽에서 사야 하는 이유를 찾아라. 네. 문신을 지금 해야만 한 이유를 찾아라. 네. 그럼 그것들이 쭉 보입니다. 네. 이때 다른 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블락킹이 돼서 안 보이는 상태. 흥미로운 게 사가지고 한 후에는 잠깐 후회하고서는 끝나지만 네. 하지 않았더라면 후에는 네. 상상력이 발동하기 때문에 아. 비행동의 후에는 매일 밤 네. 또 생각이 나고 내가 하지 않은 초이스는 무한히 많아요. 네. 내가 한 초이스는 유한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지 않은 무한한 초이스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후회할 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그 가치 평가라는 거를 매번 새로 다시 해요. 내가 잃을 뻔했던 거, 딴 친구가 산 거, 내가 살 뻔했던 거, 안 했으면 안 했던 거, 말하자면은 선택이 아닌 선택하지 않았으면 옵션들을 가지고 가치 평가를 다 다시 하게 되는데 이때는 대부분 이제 반품의 마음으로 가게 될 증거가, 에비던스가 네. 훨씬 많이 쌓이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지르는 뇌와 반품하는 뇌는 다른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다른 상태다. 네. 근데 저도 문신 파다 보니까 이 문신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하려고 하는 자기 통제감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날 바라보는 눈길의 변화라든지 내가 나 스스로의 몸을 통해서 바라보는 나의 자기 서사의 진화라든지, 그러니까 이 문신이라는 게 보면 볼수록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인류학적 현상이구나라는 것들을 저도 이번에 이제 대화를 준비하면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혹시 문신 해보시고 싶었던 적이 있으세요? 있었어요. 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언제였냐면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반항의 마음이 가장 클 때, 그리고 내가 굉장히 절망하고 내 스스로가 세상에 대한 또 나 스스로에 대한 통제감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네. 그런 욕구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문신을 하지 않은 선택을 하셨던 거에 대해서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때 해볼 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지금이라면 네. 해봤어도 나쁘지 않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쫄보였지? 그냥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네. 했다 안 했다 양쪽의 케이스에서 만약 했다 할지라도 지금 후회는 안 할 거고 네. 안 한 것을 또 후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변하는 존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뇌 자체가 늘 변화하기 위해서 진화를 한 기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20년 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건 안 했건 네. 그때 옳았던 것이 지금까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변화하는 길들을 가고 있고 매 순간 새로운 선택들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네. 내가 앞으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신을 했었으면 또는 안 했었으면의 질문은 네. 재밌는 질문이지만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네. 오히려 그냥 미래에 문신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게 더 의미 있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럼 미래에 문신을 하실 제가 지금 생각이 무덤을 있으세요? 팠네요. 제가 실력이 아주 좋은 타투이스트 선생님들을 많이 알고 진짜요? 있기 때문에 진짜요? 네. 진짜 예술 작품처럼 멋있는 문신들을 보면 네. 때때로 혹하긴 합니다. 네. 근데 뭔가 문신을 한다면 단순히 문신을 한다라는 걸 넘어서서 네.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라는 의미를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문신을 한다면 제일 해보고 싶은 건 아내랑 둘이 합쳐야 하나가 되는 약간 오라드는 얘기인가요? 약간 그런 문신. 그러니까 우리는 네. 서로가 있어야 완벽해지고 각자는 반쪽일 뿐이야. 약간 이런 거를 상징하는 문신. 네. 이런 거는 이제 결혼 전부터도 뭔가 해보고 싶다. 네. 왜냐하면 그것만큼 내 아내에게 당신과 내가 평생 동안 진짜 어쨌든 함께 한다라는 일종의 약속의 징표가 되는 게 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문신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인 또 뇌과학적인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 봐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드리고 박사님 채널 장동선의 궁금한 뇌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촬영 저희랑 같이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을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네, 저 굉장히 즐거웠고요. 오늘은 어떻게 저와 함께 하시면서 후회가 없으신가요? 후회가 없습니다.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진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혼자 많이 떠든 것 같아서. 아닙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문신이라는 그 주제를 처음 받았을 때는 네. 이게 뇌과하고 무슨 상관이지? 네. 라고 약간 의아함을 가졌는데 네. 이게 파보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문신하는 사람의 선택, 문신 지우는 사람의 선택 인류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너무 흥미로운 어떤 현상인 것 같아서 네. 선생님 덕분에 이런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서 저도 굉장히 뜻깊고 또 흥미롭고 진심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